마음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박증과 같은 생각에 대한 문제. 강박증은 생각이 뭔가 치우치게 일어나고 치우친 걸 자꾸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생각만의, 어떤 생각만의 문제로 머물러 있으면 강박사고라 그러고, 머릿속으로 그냥 막 생각하고. 근데 그게 확인하는 거라든지, 뭐 청결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실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강박 행동이라고 그러고, 합쳐서 강박증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생각의 문제. 강박 행동도 생각에서 비롯되니까, 생각의 치우침에 대한 문제. 또 마음병이 이 생각에 대한 것 말고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또 감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치료가 잘 되냐면, 생각의 문제를 단지 생각만의 문제로 보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밖에 없거든요. 표면에 드러난.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생각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생각도 있어요. 무의식적인 생각. 의식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반복하는 행동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행동은 자꾸 하는 행동으로 나온다면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의 대부분이 의식보다 훨씬 더 크게 그 행동을 원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에 있어서는 생각만 생각으로 볼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이 마음이라 보시는 게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의식적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마음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감정이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반복적인 행동을 내가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할 행동이 또 조절이 돼. 힘써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너무 불안하고, 또 안 하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말은 안 하려고 했을 때 왜 불안하냐면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아주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애써서 그 행동을 막으니까 감정적으로 불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보통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있는데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박증과 같은 어떤 이제 생각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때는 생각만을 내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 행동이 내 마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내 마음이라고 보고 접근하면 훨씬 쉬워요, 치료가. 생각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뿐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생각은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생각도 같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을 합해서 거기서 감정이 나오고 거기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안 하려고는 하지만 자꾸 행동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있을 때 감정이 힘들다면, 그죠? 무의식적인 많은 부분의 생각이 하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행동과 감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생각을 점검하면 이 무의식이 이제 드러나죠. 드러난 무의식은 변화가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까지 강박증이 지금까지 그런 그런 방법으로 잘 안 낫는 이유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그냥 거기 생각이 전체라고 보고, 마음은 불안하니까 뭐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불안한 감정은 해소가 되고, 감정만 해소하면 생각은 변할 방법이 없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건데,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울증과 불안증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감정만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 생각은 괜찮은데 나는 감정만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이제 감정만 문제 있다고 여기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성찰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하고 감정은 늘 같이 다르죠. 내가 그렇게까지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일에 그렇게까지 불안하다는 것은 나는 그걸 그렇게까지 불안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지금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좀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울하게 해석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렇게까지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라고 내 생각을 되짚어 보면 그걸 설명해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또 성찰을 해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면은 내가 배워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생각에서 비롯된 불편한 감정이 해소가 되는데, 생각과 감정을 별개로 놓고 나의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감정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정 조절하는 게 약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을 쓸 때는 물론 감정은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은 그대로 있으니까 약이 떨어지면 이 생각으로부터 감정이 확 올라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이 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거든요. 뭐 지나치게 뭐 완벽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나치게 뭐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있는 생각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 생각이 커져요. 그럼 나중에는 같은 양의 약을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써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강박증에 있어서도 생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무의식의 생각을 보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설명해주는 생각을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또 생각의 토양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의 토양은 강박증은 없다 책에 나와 있는 요 설명은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좀 이제 들어두시면 요게 이제 생각의 토양이라고 그러죠. 생각의 토양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그런 프레임이랄까, 뭐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의 철학, 가치관 뭐 이런 거 통해요. 네, 요게 저는 생각의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생각의 토양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도 있고, 이게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나한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그죠? 네. 요거는 책 강박증 없다를 참고하시고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긴 한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똑같은 졸업식장에서도 사람마다 어떤 친구들은 헤어져서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기뻐서 마음이 아주 들뜨고,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각자가 가진 생각의 토양이 다른 거거든요. 생각의 토양은 자기가 이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다면 자연히 치우친 생각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의 토양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뭐 만병 치유에 있어서 근본 치료가 될 것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단계를 설명한 것이 책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에 있는 경물치지, 성리정신, 수신 뭐 이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지혜가 훨씬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내 생각의 토양 한도 내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최선. 근데 내 이 생각의 토양이 수준이 낮다면은 계속 나는 수준 낮은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하지만 내 수준이 거기니까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강박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는 분들조차도 자기 생각하기에 제일 최선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는 내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난 이거는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왜 내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느냐, 내 생각에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의 토양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방법이 그 동양고전 사서 노노명자 대학 중용 요 중에 대학이 공부하는 순서, 사실 마음을 성숙시키는 순서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가 처음에 이제 경물이죠. 경물. 요거는 책 당신이 제목이 좀 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책에 대학에 있는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을 좀 현대적으로 좀 쉽게 이제 말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경물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제 이치를 깨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냐, 그르냐, 이 상황에서 이게 맞냐, 그르냐, 또는 우리 마음의 이런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떠냐, 이렇게 경물을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것이고, 깨쳐나가게 되면은, 공부해 나가게 되면은 그 알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겠죠. 그걸 치지라 그러죠. 치지, 경물 치지. 그 알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 치지가 되면 그 다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인데, 성의가 돼요. 여기서 의는 아까
이제 원래는 이게 의지, 사려, 지에서 5가지가 생각의 해부학 이래서 강박증 없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의 토양인 의가 아주 성실해지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건강하다 이런 건데요. 생각의 토양이 건강해지면 이 생각의 토양은 우리가 사건을 만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생각으로 표현되는데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다면 여기 생각의 토양이 건강해진다면 사건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건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가 되면 그 결과 정심이 된다. 다른 정자의 마음 심자.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의가 되면 정심이 되고 정심이 되면 그 결과 또 수신이 되죠. 수신은 여기서 심은 마음이지만 이거 몸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음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왜 내가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그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내 생각의 토양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상황만 되면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물 지지 배워서 성의 생각의 토양을 아주 건강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온 생각, 감정, 행동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 이제 전 단계에 말씀드리는 게 공부보다 더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명상. 명상은 이제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은 경이라고 그랬어요. 경. 요 경자가 공경하다 할 때 경자지만은 깨어있음, 요즘의 명상과 의미가 유사하거든요. 고경은 경에 머무른다, 깨어있음에 머무른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치료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기분 전환이 돼요. 명상은 호흡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을 순간순간 그치게 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계속 치우친 생각에 빠져있다가 생각을 좀 붙여놓고 호흡 바라보게 하면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연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을 그치면 그 자리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쳐 있지만 아주 바른 분별이 있어요. 이거는 명상을 좀 체험적으로 해보면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명상 자체가 호흡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 계속 이게 집중하는 그 연습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틀린 생각들로부터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 자체가 또 연습이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연습이 되고 이것도 뒤에 말하는 것들은 좀 체험적인 그런 게 필요해서 뭐 대략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경물 지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 말로는 이제 공리라 그럽니다. 거경하고 공리하고 이치를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치료인데 이게 거경하고 공리, 명상하고 공부 이렇게 명상 하루에 한 5분 정도 명상하고 최소 한 30분 정도 책 보고 이런 걸로 마음이 이제 조절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마음병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되고 마음병이 이미 깊다면 치료, 한의원에서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원에서 치료를 말씀드리는데 치료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의 범주로 보고 순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기가 원활하게 잘 소통되면은 건강한 거예요. 기가 순리를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 근데 생각도 기의 범주로 보는데 치우친 생각, 뭔가 틀린 생각, 아주 편협한 생각, 뭔가 이제 강박증이 있어서 틀린 생각이 통해서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은 순리를 따르는 생각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틀린 생각하면 머리가 답답해지잖아요. 가슴도 답답해지고 머리 무겁고 눈도 쉽게 충혈되고 이게 기운이 잘 소통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동의보감에서는 순리를 따르지 않는 생각이 이게 순리를 따르지 않는 기가 이제 치우쳤을 때 이 기가 병리적인 담으로 변한다고 보고요. 기는 경락을 따라서 흐르는데 담이 생겨버리면은 그 경락의 소통에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담이 생겨버리면 2차적으로 이 담 때문에 기의 흐름,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고자 하나 이미 몸에 담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고자 하나 뜻은 있으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방으로서 담을 치료하는 할담이라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할담, 담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기를 조절하는데
마음병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루는 데는 할담을 먼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치료해 보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래서 명상하고 공부하고 가벼운 용어를 이렇게 하고 요걸 안 되고 그러면 치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치료의 설명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박증에서는 생각만 자꾸, 그러니까 그 강박증은 생각의 문제가 분명히 두드러지거든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한다. 근데 사실 행동이 더 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더 큰 마음이고,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해?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잘 못 봐. 나는 안 하려고, 나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에 있어서는 행동이 마음이다, 감정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감정에 가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병에 있어서 보통 감정만 문제지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전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 이런 분이 많은데,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거든요. 내가 되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어떤 불안을 느끼고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설명해줘. 내가 왜 불편한지, 왜 불안한지, 이게 늘 있거든요. 그런 불안을 설명해 줄 만한 생각이. 사실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우울해요 하는 사람도 곰곰이 성찰해 보면, 그러니까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식견을 좀 넓힌 다음에 돌아보면 그러한 불안을 설명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병에 있어서, 불안증, 우울증 같은 감정병에 있어서는 자기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생각을 좀 더듬어 성찰해보고, 근데 그게 병이 오래 될수록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하지만 명상하고 공리하고 이렇게 치료 같이 해나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보이면 손을 곳이 있죠. 특히 감정에 관해서는 계속 감정만 다루는 약만 쓰다 보면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사실 더듬어 볼 수 있는데, 감정을 약으로서 자꾸 변화시켜 버리면 생각을 더듬어 보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 필요할 때 약을 써서 감정을 편안하게 한다 하더라도 꼭 자기 생각에 대한 성찰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 하도록 할게요.